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자, 오늘 특혜 사기미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은 사형이 아니라 이거는 뭐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특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지금 일마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요것들이 입 맞추고 서로 눈치 보면서 지금 잔대가리 굴리고 있어요. 군인들이 왜 이렇게 잔대가리를 굴려? 사나이답게 사고를 쳤으면 깔끔하게 가가지고 사형을 당할 것이지. 요리 바보 흉내내고 뭐 별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관이에요. 제가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 군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멋있는 군인이 하나도 없구나. 요것들 조만간에 아무리 입을 맞췄어도 서로 살려고 하다가 서로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707 특임단 단장이 박범계 의원과 공익 제보자 협약을 했습니다. 눈치 빠는 사람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전사령관하고 특임단장은 이제 그냥 목숨은 건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전환을 하면서 이른바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양심 고백이라기보다는 자백을 하는. 그러면서 오늘 아주 뭐 수방사령관뿐만 아니라 방첩사령관 합참의장까지 계엄사령관까지 뭐 완전히 뭐 사색이 돼가지고 뭐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 하루 온종일 나갔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눈치 보고 있어. 이제 서로 이제 폭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20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쟁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이제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벌써 특전사령관과 특임단장이 살 길을 찾아서 먼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잡았다. 그래서 폭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형국이 됐고, 윤석열의 범죄는 이제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긴 한데, 이제는 스스로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놀라운 증언을 했어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겁니다. 자,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명백히 내란 시도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내란을 누가 총지휘했는지, 직접 지휘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자, 윤석열 사형 확정 증언입니다. 사형이에요, 이건. 윤석열이 미친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니, 조폭 두목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조폭 두목이 칼 담그러 가는데 밑에 있는 똘마니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야, 잘 담고, 빨리 담고, 뒤에서 담고, 옆에서 담고 이럽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조폭 두목이 직접 그 밑에 어린애들한테 칼질 시키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놈이 하는 거지. 아니,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문을 부시고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어마어마한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은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줘. 아니,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친놈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한다고요? 직접 한 거예요. 전 세계 쿠데타 역사에 이런 기이한 상황은 본 적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앞으로도 없을
참, 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이런 증거들이 남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이런 상황이고,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 뭐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게다가 이게 이제 증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화폰으로 직접 제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박범계 의원이 큰일 했어요. 이 비화폰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관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화폰에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증거가 안 남아요. 비화폰에는. 그런데 서버에 남아있대요. 서버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군 검찰 단장한테 자 서버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국방부 차관한테 지금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죠. 서버 압수할 용의가 있느냐. 이거는 끝까지 따져 물어가지고 서버를 압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인멸도 안 돼. 왜? 있다고 국회에서 다 증언을 했어. 비화폰도 존재를 하고 서버도 존재가 된다라는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증거 인멸하면 이제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육성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서버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육성이 저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화 기록만 남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육성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걸 압수수색하면은 윤석열은 사형 확정. 다른 건 뭐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게다가 이게 진짜 더 놀라운 증언이라는 것이 요거는 이제 박선원 의원이 증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산탄총을 단체 계엄군이 산탄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들고 나와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탄총을 들고 있는. 그래서 특임 단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총이냐, 뭐 하는 병기냐, 무기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문을 깰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 산탄총을 살상용이나 문을 깰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발포 명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발포 명령이 되는 것이 문을 깨라고 그랬잖아. 문을 다시 한번 정확한 표현을 보시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문을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산탄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산탄총을 사용할 경우에 인명살상이 일어날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특임 단장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임 단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발포 명령이 되는 거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이 지시가 산탄총을 사용하라는 지시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발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 학살이 되는 거예요. 광주가. 여의도가 광주가 될 뻔했어. 이거를 이 임무를 수행했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특전단장이 거부를 한 거예요. 특전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특전사령관이 거부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발포를 지시한 겁니다. 이건. 사형! 대통령의 발포 지시를 현장에 있는 일선 지휘관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거부했을 뿐이야. 윤석열은 살인을 지시한 거예요. 그 살인을 거부했을 뿐인 겁니다. 지금. 고로 윤석열에 대한 이거는 이제 내란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학살죄가 되는 학살죄. 게다가 오늘 요거는 이제 부승찬 의원이 요 기사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구두로 방송 본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승찬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HID가 작전에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HID. 북파공작원이죠. HID가. 이 사람들이 왜 작전에 투입이 됩니까? 요거를 부승찬 의원이 확인을 해냈어요. 그리고 인정을 했어요.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그 HID가 투입이 됐다라는 건, 그죠? 이게 암살, 뭐, 그죠? 참수 작전? 뭐, 암살 작전? 이런 걸 하려고 들어갔단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의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의도 인근에서 대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판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그 상임위를 보면서, 아, 이거 뭐지? 이게 뭘까? 그 부승찬 의원은 더 그 구체적인 어떤 증거, 증언, 정보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크게 터질 것 같은데 판교에 왜 대기했을까요, 여러분? 음? 예? 판교에 왜 대기를 했을까요? 답이 안 나오세요? 난 답이 바로 나오던데. 판교에 대기한 이유. 이재명 판교하고 이재명 대표의 자택하고 매우 가까워요. 이재명 내가 그게 이상했어. 뭐가 이상했냐면은 제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김어준을 체포하기 위해서 뉴스공장과 김어준 따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김어준 따위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은 인천으로 가셨나요? 아직 그 판교, 저기 성남에도 집이 있으시잖아. 그죠? 그거 제가 판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아직, 그죠? 계양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집은 아직 저기에 있지 않나요? 응? 성남에 있지 않나? 성남 집이 아직 안 팔렸잖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 응? 거기도 갔을 수도 있지. 판교뿐만 아니라 인천 쪽에서도. 응? 확보가 안 되니까 성남 쪽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뇌피셜이니까,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조금 더, 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판교에 왜 갔냐 이거예요. 저는 판교에. 판교와 분당이 가깝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인천에 당연히 이제 계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인천으로 자택을 옮기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분당 집이 안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떤 이유건 간에. 그죠?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판교에 네이버가 있다. IT 산업 기업 급습을 한다. 근데 HID는 그런 작전을 하는 부대가 아니지.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그 얘기 하더만요. HID는 작전에 투입할 때 인민군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민군복을 입고. 요것도 어쨌건 제가 받은 느낌은 오늘 그 국회 상임위를 보면서 받은 느낌은 뭐냐 하면은 부승찬 의원이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이제 함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유도신문을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부승찬 의원이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파야 됩니다. HID가 왜 움직인 건지, 무슨 임무를 띠고 판교에 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소름 끼칠 만한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박선원 의원이 또 밝혀낸 얘기입니다. 자, 박선원 계엄 2일차 계획이 있었다. 7공수, 13공수에 준비 명령을 했다. 우리와 직접 관련된 얘기죠. 7공수, 13공수가 준비 명령이 돼 있다. 계엄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요, 7공수와 13공수가 서울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얘네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실패를 하고 계엄 상태가 지속이 됐어. 그러면은 계엄 2일차, 즉 12월 4일이죠. 12월 4일 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얘네들이 계엄령이 성공을 했다라면, 계엄 친위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을 했었어도 방송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당일날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방송을 했는데 계엄 상태였어요. 그때는 계엄이 해제된 상태가 아니잖아. 잡혀갈 각오하고 방송한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 계엄이 성공하면 다 죽는 거라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어. 다 죽어. 그냥 인권이 없는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차피 죽어. 어차피. 제가 이렇게 이빨을 까놓은 게 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계엄 상태임에도 방송을 했는데 그날 계엄 해제 실패를 했어도 방송을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으로 모였을 거 아니야. 혹은 여의도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저 시위를 했을 거 아니야. 계엄 해제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시민들입니까? 그러면은 공수 7공수 13공수가 투입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는 방첩사령부로 끌려가고 뭐 한동훈도 끌려가고 조국도 끌려가고 다 끌려간 상황에서 그죠? 우리는 광화문에 모일 거 아니야. 계엄 해제하라고. 그러면은 7공수 13공수가 들어왔단 얘기야.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5.18 때 다 보셨잖아. 이제 영상으로. 해산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해산이 돼? 군인들 나오면은 그냥 강목으로 진압봉으로 시민들 막 무차별 폭행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 다. 근데 진압봉으로 진압이 되겠어요?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진압봉 들고 가가지고 공수부대 몇 명이서 진압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쏘게 돼 있는 거예요. 총을. 광주도 그렇게 전개가 된 거지. 광주도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광주하고 5.18하고 똑같은 상황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제가 계엄이 해제가 안 되면 다 죽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는 겁니다. 진짜 탱크 나오고 장갑차 나오고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지휘관들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은 공익제보자로 이제 신분 전환을 했기 때문에 특전사령관하고 특임단장은 일단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약간 제가 듣기 좋은 얘기도 좀 칭찬도 좀 해줄게요. 일단 공익제보자니까 계속 불어. 있는 그대로 다 불어주기만 하면은 진짜 국민들이 일단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이 장면 윤석열이 문 깨고 들어가라. 이거죠. 특전사령관이 문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 아직 정족수 안 됐다. 이 명령을 특전사령관이 혹은 특임단장이 그대로 이행을 했으면은 공수부대가 서울을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거죠. 특전사령관하고 특임단장이. 이건 아니다. 그런데 산탄총 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표결이 가능합니까? 특전사령관하고 특임단장이 산탄총 쏘고 문 깨고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거지.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저는 정상 참작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지시에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목숨 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자, 앞으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들이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으니까 특전사령관하고 오늘 보니까 좀 벌벌 떨고 있더라고. 특전사령관하고 어찌 보면은 같은 군인들 사이에서는 배신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특전사령관이나 특임단장이나 상당히 얼어 있던데
국민들이 당신들 편이니까, 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민들 믿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예,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 앞에 털어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새끼들은 오늘까지도 다 거짓말하고 있어. 예?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똥별들 오늘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앞으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오늘 조국 대표, 예,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윤 쿠데타 실패 뒤 법무부 행정안전장관과 술. 예. 자, 조국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유지가 무산된 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술을 마셨다라는 첩보가 있다. 이를 볼 때 내란 수사를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놈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쿠데타 실패하고 다음날 여러분 그 기사 그 보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디 안가로 장관들 차량이 모이고 있다라는. 그게 이날 윤석열하고 모여가지고 안가에서 술 처먹은 거예요. 박정희 흉내내냐? 그 여자 끼고 술 처먹었어?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예, 자기가 박정희 코스프레라도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안가에 모여가지고 술 처먹고 있었대. 다 죽게 된 놈이. 아니, 제가 그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계엄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되면 진 거예요. 지면 죽는 거야, 이거는. 쿠데타라는 건. 올 오와 낫생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게 쿠데타야. 근데 졌잖아, 어쨌건. 그런데 그 다음날, 진날, 가서 술 처먹고 앉아있대요. 이게 제정신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그랬던 거지. 난 안 죽는다. 쿠데타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또 계엄령 하면 되지. 모여서 계엄, 2차 계엄 모의를 한 거라고 봅니다. 2차 계엄을 할 생각이 아니면은 사형인데 이제 어디서 술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2차 계엄밖에 살 길이 없는 거야. 심수봉 대신 김은국이 갔습니까? 뭐 그런 첩보도 있어요? 이런 황당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 조국 대표가요. 검찰의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예, 그걸 뒷받침할 만한 오늘 증언이 또 나왔죠.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윤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진술을 또 한 가지 했어요. 예. 자, 곽 사령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가 내란 음모와 실행 등에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을 했느냐라고 조국 대표가 질의를 하니까요.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하는 것 맞느냐라는 질문에도 재차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애들이 열심히 뛰는 것처럼 사기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예, 김용현이가 독박 쓰고 총대 메고 윤석열을 어떻게든 빼보려고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통해서요. 이거 다 쇼예요. 김용현 구속영장에 내란 수괴로 윤석열 지목. 쇼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쇼를 하는 거냐면은 윤석열을 자기들이 체포하려고. 윤석열 신병을 검찰에서 확보하려고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페인팅 쓰는 겁니다. 근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잖아. 수사권도 없는 놈들이 체포를 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지? 내란죄를?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검찰, 정치검찰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독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검사 독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윤석열 개인이 집권한 게 아니고 정치 검사 엘리트 집단이 집권을 한 거예요. 고로 이 내란은 군부 엘리트와 검찰 엘리트의 합작품이에요. 내란 세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군대만 움직인 게 아니야. 이걸 위에서 기획한 거는 오히려 저는 검찰 엘리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놈들이 수뇌부예요. 이놈들이 윤석열을 부추겨가지고 검찰 장기 독재, 검사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야, 이게. 그리고 군바리들은 그 밑에서 행동대장한 겁니다. 지금 군바리들만 끌려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얻어맞고 있는데, 그거는 수족이야, 수족. 검사들이 직접 쿠데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군바리들을 시킨 것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칼잡이들이야, 칼잡이들. 진짜 두목은 다 검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윤석열이 술술 불기 시작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 수개로 찍혔는데, 윤석열이 이걸 누구랑 모의했는지, 어떤 놈들이 관여돼 있는지, 응? 이런 거를 다 술술 불기 시작하면 정치 검사들이 다 죽는 거예요. 100% 저는 윤석열 혼자 작품으로 안 봅니다. 왜 윤석열 혼자의 작품으로 안 보느냐? 오랫동안 준비를 했잖아. 올해 3월 달부터 총선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증언 정보도 확보가 됐어요. 지금 박선원 의원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획한 거는 저는 검사들이라고 봅니다. 검찰 엘리트들. 그리고 그걸 실행한 건 똘마니들은 군바리들인 거지. 그래서 절대 검찰에 윤석열을 뺏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 이 내란과 검찰과의 연결고리는 윤석열밖에 없어. 윤석열이 불어야 검찰 새끼들까지, 검사 새끼들까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바리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윤석열 윗대가리에 있는 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면은 어떻게든 지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 뭐 윤석열을 지금 내란 수개로 윤석열을 지목했다. 이거는 다 페인팅이에요. 사기질 하는 거야. 어? 지들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쇼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국수본에서 일단은 지금 가장 열심히 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정원장 국무위원 11명 지금 출석을 요구했고요.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1명은 지금 특수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얘네들이 계엄 사령관도 그렇고 지금 국무회의 참석자 1명도 특수단으로 갔죠. 검찰로 가잖아. 얘네들이 다. 글로 가야 살거든. 검찰로 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본에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 에? 아까 마동석을 풀든지, 진짜. 윤석열을 신병 확보를 해갖고, 일단, 국수본에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특검과, 오늘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 특검과 연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에? 특검하고 국수본하고 연계가 되면은, 상설특검에 인원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현직 총경들 국수본부장에 뭘 망설이느냐? 윤석열 체포 시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일선 총경들 사이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모 총경 경찰 내부망에 현장 활력소 게시판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계십니까?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실무에 30년 가까이 몸담은 사람으로 특별수사단 브리핑과 수사 진행 사항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쓴다.
이 시급하고 중대한 시기에 뭘 망설이고 주저하느냐. 120명, 150명씩 데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비상시기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일상적 형사사건 다루듯 수사하십니까?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핑계나 대면서 이런 식으로 문계기적 수사를 할 것이면 허울뿐인 수사 주체 우는 말고 검찰의 합수 제안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국수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은 이미 핵심 피의자인 김영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군 방첩사를 압수했다. 가장 핵심적인 데는 지금 검찰이 다 털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수처는 국수본이 검토하는 사이에 윤석열을 출국 금지를 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하였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확고한 사실이다. 윤석열 등 주요 피의자의 범죄 구성 요건 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입증이 됐다. 지금 즉시 윤석열 신병 확보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체포를 시도해야 된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되고 검찰에 영장이 어렵다면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영장 안 나오면 긴급 체포하면 돼요. 이거 경찰이 노예 근성이 있어. 경찰 간부들이 뭐 검사들 앞에서 쩔쩔 맵니까? 등신들 같이. 뻑하면은 경찰 독립권 독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사권 달라고 막 징징 짤 때는 어째고 정작 권한을 주니까 왜 행사를 못해?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체포나 압수수색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게 무서워서 그래? 걔네들은 총도 있어요. 경호처는. 야, 그럼 군대도 경찰도 다 있잖아. 그거 못 잡으러 들어가?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그 총 못 쏴요. 지금 이 판국에 윤석열 지키겠다고 내란을 합니까? 반역을 해요? 한번 떠야지. 액션 활극 한번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 이거 넷플릭스에 여러분 지금 기획을 잘 해가지고 멋있는 그림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 경호처 애들이 저항을 하면은, 경호실 애들이 저항을 하면은 진짜 그림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액션으로. 진짜 베테랑 한번 찍는 거잖아. 베테랑 3. 경찰의 위상을 진짜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걸 왜 못합니까? 이거를 둥신들 같이 멋지게 액션 한번 찍는 거지. 넷플릭스 다 망하라고. 한 대여섯 시간씩 대치하고 생중계하고 총격전하고 그래서 이제 딱 잡고 나와야 진짜 이거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거 체포를 못해요 지금. 환장하겠네 진짜. 뭐 영장 타령하고 있어. 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장 문 때려 부시고 들어가라고 증언이 나왔잖아. 내일 아침에 한남동 문 부시고 들어가야 돼요 경찰이. 아니 밥상 국민들이 밥상 다 차려줘도 왜 못 떠먹나? 이리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윤석열만큼은 어떻게건 경찰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나중에 또 특검에서 이거 가져오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